이 문제 역시 우리 유튜브 구독자이신 정효식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입니다.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풀어볼까요? 함수 fx는 2분의 1의 x 4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c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실수 a와 이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a부터 x까지 ft를 정적분한 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죠? 자, 그럼 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오면 일단 두 가지 하라고 배웠습니다. 첫째, 아래 끝과 똑같은 값을 x에 대입해보는 것. 그래서 g의 a는 이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g'x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여기 t를 x로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fx.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봐.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알파1, 알파2에서 알파 n이 된다 이랬습니다. 자, a는 알파 n일 때 함수 gx와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네요. 가조건을 보시면 함수 g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고요. 그 다음 나조건을 보시면 알파 n부터 알파 1까지 gx를 정적분한 놈이 fx에 절대값 붙인 놈을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거에 k 곱하기 알파 n배가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랬을 때 fk 곱하기 n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c, 그죠? 그 값이 얼마겠느냐, 그죠? 뭐 pq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gx를 봅시다. 이 gx라는 놈은 ft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놈인데 이 f라는 놈이 지금 다항함수죠. 그죠? 다항함수고요. 이거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해봤자 x에 대한 오차함수, 즉 다항함수가 나옵니다. 즉 gx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gx가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 g'E가 0 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봐. 이 g'x가 fx잖아. 즉 a 값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스몰 f를 정적분한 놈을 라지 f라고 한다면 이 gx라는 놈은 그죠? fx 빼기 f의 a가 되기 때문에 a가 상수인다면 그죠? 요 놈은 그냥 f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a 값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알파 n일 때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는 얘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a 값에 관계없이 그래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g'E가 이꼴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g'이 누구냐 하면 바로 fx니까 결과적으로는 f의 2가 이꼴 0이 되는 거고요. f에다 2 값을 넣어보면 봐, f의 2라는 놈은 자,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플러스 c 이꼴 0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c가 이꼴 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됐죠? 그래서 fx가 2분의 1의 x 4제곱 빼기 2x의 제곱인데 자, 요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요거 4차 함수인데 그죠? 이거 짝함수인 거 눈치챘습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얘가 짝함수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인 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얘 그래프를 대충 어떻게 생겼나 보려면 도함수 f'x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4의 x 세제곱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놈을 2x로 묶어버리면 2분의 2x 제곱 빼기 얼마? 2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이꼴 0 되는 곳에서 우리는 뭐야? fx가 극대극소를 갖는 거니까요. 결국은 x가 이꼴 0일 때거나 혹은 x가 뭐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x는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기 때문에 이 f'x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아니라 fx의 그래프가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가 0일 때 0을 갖고요. 당연히 여기 극대 극소를 갖는 요점, 그죠? 요점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루트 2분의 2 혹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f라는 놈이 2에서 0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gx라는 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large f의 x에서 large f의 a를 뺀 놈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단 여기서 large f의 프라임 x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small fx가 되는 요런 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fa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large f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그러한 영향을 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그냥 이 large fx의 일단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지.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 놈이 large f의 프라임 x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거일 때 원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되는데 봐라. 얘는 내려오면서 x축과 만났어. 어디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즉 x는 마이너스 2에서 large f는 극대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극대로 이렇게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수면 계속 감소하다가 봐라. 이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오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소를 하죠. 그죠?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뭐가 되는 거야? 다시 2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자, 짝함수를 적분하게 되면은, 그지? 홀함수가 되나요? 네,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어버리면 홀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요 점에 대해서 얘가 점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얘는 홀함수가 되는 게 맞아요. 요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분상수에 따라서 지금은 fa 값에 따라서 여기가 x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홀함수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이놈이 x축과 딱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끝났네요. 그죠? x축이 어딜 지나가면 돼? 요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요렇게. x축이 요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x축이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 하면 요렇게 지나가면 그죠? 얘네들이 그래프가 x축과 딱 두 점에서만 만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알파1이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알파2겠구나. 그리고 여기가 알파3고 여기가 알파4가 되겠구나. 요 점들에 해당하는 x값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려놓더니 여기가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네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런 거죠?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잘 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대충 그리면 그럼 봐라.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A가 될 수 있는 점은요.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GA는 무조건 0입니다. 따라서 이 점이 0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 말고 0 되는 점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하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했을 때 요 두 놈 넓이 있잖아. 그지? 요 놈. 요거의 넓이와 똑같은 넓이를 갖는 놈이 어디에서 발생할 수가 있냐 하면 자,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요 넓이와 요거 색깔을 다르게 칠해볼까요? 자, 요 넓이와 요 분홍색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요러한 어떤 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0이 되고 요 놈이 음수다가 요 놈이 양수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똑같아지는 요 점에서 정적분의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양수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A가 여기면 딱 두 개만 만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0 됐으니까
아, 요 점이 바로 알파 2점이 되는 거야. 그지? 요 점이 바로 알파 2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돼? 요 점이 A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럼 보라. 여기서 이제 거꾸로 적분하는 거잖아. 적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음수이다가 여기서부터 양수인데 요 녹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0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음수 이렇게 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자, 따라서 여기도 A가 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알파 4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자 이거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면 봐. 여기가 A면 모은 점을 찾을 수가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다시 어떻게 되는 면적이 요 분홍색 부분 두 개 합한 면적이 얘랑 똑같아지는 그런 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랑은 완전 대칭으로 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가 A라면 여기서 한번 0이 되고 여기서 양수였다가 음수로 전환이 되면서 요 점에서 다시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A가 뭐냐면 바로 알파 3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어디도 되겠어. 어디가 A인 것도 가능하냐 하면 여기가 A인 것도 가능하다 이거야. 똑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알파 1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그림에 우리가 알파 1, 알파 2를 이렇게 표시해보면 여기가 알파 1이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이 알파 2가 되는 거고 요 점이 알파 3가 되는 거고 요 점이 알파 4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봐라. 이제 나조건입니다. 그러면 n은 4개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이꼴 4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n은 이꼴 4가 되는 거. 알파 4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4부터 알파 1까지 gx를 정적분한 놈이 0부터 2까지 fx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놈의 a 알파 n배에다가 k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이거 재밌습니다. 응? 우리가 저 나조건은 A가 알파 4일 때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올라오는데 이때 X축이 어떻게 놓여야 되냐 하면 바로 요렇게 놓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죠? 요렇게 놓여야 됩니다. 요렇게. 요게 바로 X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 4라는 놈, 요렇게 딱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야. 여기가 A. 그래서 여기가 알파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냐 하면 알파 2라고 그랬고요.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여기에 알파 1이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알파 1입니다. 됐지? 그러면 봐. 알파 n부터 알파 1까지 gx를 정적분을 했대. 그러면 어디 면적이 나오겠니? 알파 4부터 그죠? 알파 1까지 정적분을 지금 역방향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보는 방향과는 그지? 따라서 여기에 면적이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값이 음수지만 적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놈과 누가 똑같다고 그랬냐면 봐라 이거 재밌어. k 곱하기 알파 n 곱하기 얼마? 0부터 2까지 절대값 fx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봐라. 이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 하면 얘를 정적분한 놈을 양수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가 절대값이 없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f의 뭐가 되는 거야? 2에서 빼기 f의 0. 요걸 빼는 거다 이거야. 그지? 근데 f의 2라는 놈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바로 요 놈입니다. 요거를 g의 2에서 g의 0을 뺀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마이너스 fa는 다 없어질 테니까. 이해가 됩니까? 결국 얘는 2에서의 g의 함수값과 0에서의 g의 함수값 사이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라. 0이 여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x값이 0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2에서 f의 0을 빼면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예. 이게 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이 절대값이 붙였다라는 건 정적분의 결과를 양수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은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뺐다라는 건 결국 어디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요 놈과 요 놈의 함수값의 차이, 요 길이를 나타냅니다. 요 길이를. 그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알파 n이라는 놈은 결국 지금은 알파의 4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알파 4까지의 값이라는 건 결국 0에서부터 알파 4, 요 길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값이, 그지? 높이가 요 놈이고 밑변이 요만큼인, 그죠? 여기 알파 4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요만큼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낸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렸을 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재밌는 겁니다.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K를 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K배를 하면 이 전체 넓이와 똑같아진대. 그치? 근데 이거 잘 봐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봐라. 이 전체 넓이가 어떻게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관련을 가져야 되느냐? 봐라.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잘 봐. 요 부분의 넓이 있지.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그냥 점선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봐. 요 부분의 면적이요. 어디의 면적과 똑같아? 요 부분의 면적과 똑같습니다. 맞죠? 그쵸? 그 다음 보세요. 얘도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지. 이걸 잘라버리면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뚝 잘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부분의 면적, 여기 뚝 잘라진 요 부분의 면적이 어디? 여기의 면적과 똑같습니다. 이게 점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의 면적이 바로 여기 조그만 요 부분의 면적이 여기 조그만 요 부분의 면적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전부 다의 넓이라는 것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 원래는 요 부분에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X축과 요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잖아. 근데 이걸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 그리고 요 녹색을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 그 다음에 빨강색을 띄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 부분의 넓이에다가, 그지? 요거를 더해버리면, 요렇게 빨간 데까지 더해버리면 이걸로 X축과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면적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갑니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전체의 정적분한 결과가 이 넓이가 요 아래쪽 요 넓이가 요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은 걸 알 수 있고요. 게다가 잘 봐.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이 점이 지금 이 그래프의 점대칭의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와 여기서부터 요 극소점까지 요 높이가 서로 같죠? 그죠? 그러면 이놈이 바로 이 직사각형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K라는 놈은 얼마가 돼야 돼? 바로 2가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K가 2라는 것까지 알아냈으면 이제 끝났습니다. 봐. K는 2이기 때문에 우리가 C는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C는 0이고 지금 K는 2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봐.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뭐냐 하면 F의 2 곱하기 N이니까 4죠. 곱하기 F의 더블 프라임 C 요걸 구하면 됩니다. 근데 fx가 이미 뭐인 걸 알고 있냐 하면 2분의 1의 x의 4제곱 빼기 2x의 제곱인 걸 아니까 자 여기다 2를 넣으면요 f의 2부터 갑니다. 2분의 16 빼기 4, 2 요렇게 우리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4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f의 프라임 x는 뭐였어? 2분의 4x 세제곱 빼기 22x고요.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12x의 제곱 빼기 2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c가 지금 0이잖아. 여긴 왜 c로 썼을까? 그죠? 네.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f의 프라임 0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갑니다. 얘는 이렇게 곱해버리면 2분의 64 빼기 16,2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는 거니까 요거 먼저 쓸게요. 그러면 32의 2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이 바로 P2의 제곱 빼기 얼마였어? Q 이런 거였기 때문에 P가 32고 Q가 128인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P분의 Q라는 놈은 32분의 128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4로 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입니다.